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신수영화과 교수 홍승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부 2차 시 제5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봄 아하로노프 실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 실험을 통해서 자기장이 존재하지 않은 영역에서 벡터 포텐셜 A와 전자의 파동이 상호작용함으로써 간섭 무늬가 이동하는 것을 공부했었습니다. 자, 이런 양자역학적인 효과와 고전역학적인 효과의 접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접점을 우리가 함께 고찰함으로써 조금 더 양자역학적인 효과를 이해하기 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양자역학적인 효과는 대부분 굉장히 작은 그런 영역, 굉장히 작은 스케일에서 더 중요성이 두드러지는 반면에 스케일이 커지고 집단이 커질수록 고전역학적인 그런 효과가 커지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전자파가 집단의 어떤 그 영역에서의 그런 자기장과 상호작용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효과가 앞서 말한 아하로노프 봄 실험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같이 볼 텐데요.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W라는 폭과 그 전자가 가는 그 경로를 포함하는 직사각형 영역에 일정한 크기의 자기장을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실 가면서 자기장과 직접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랬을 때 어떻게 간섭 무늬가 바뀌는지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그 폭 W가 실제 전체 길이 L보다 매우 작다고 한번 생각하고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균일한 자기장에 있었을 때 위상 변이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 델타는 델타 B는 0일 때 플러스 H바분의 Q인데 사실 적분항이 플럭스였죠. B필드의 플럭스였습니다. 그래서 플럭스를 우리가 구해보면 다름 아닌 균일한 자기장인 경우에 B에다가 WD, 즉 면적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W 곱하기 D, 지금 경로를 포함하는 면적만 생각하면 되니까 WD가 되겠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간섭 무늬의 위치 변이, 즉 위치가 바뀌는 델타 X는 D분의 L 람다 바 곱하기 델타가 되겠죠. 즉 자기장 그로 인해서 추가로 생긴 위상 변이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D분의 L 람다 바 브래킷에 델 마이너스 델 B는 0일 때가 되겠죠. 차이니까요. 그게 위에 있는 식을 아래다가 대입해보면 L 곱하기 람다 바 H바분의 Q BW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크기에 선형적으로 비례해서 그 무늬가 쉬프트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앞장에서 말한 그 쉬프트가 델타 X가 L 람다 바 H분의 Q, H바분의 Q, BW였는데 이걸 다른 각도로 생각하면 알파만큼 각도로 휘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알파만큼 각도가 굉장히 작다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L분의 델타 X로 근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L분의 델타 X를 근사한다는 거는 탄젠트 값이, 탄젠트 세타가 작아지면 사인 세타가 되고 사인 세타가 굉장히 작아지면 세타랑 비슷해진다는 그런 수학적인 공식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왼쪽 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 알파 값이 H바분의 람다 바 QBW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는 우리가 일정하게 자기장이 있는 상태에서 전자의 파동과 자기장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양자역학적인 관점에서 풀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고전역학적인 관점에서 풀어가지고 두 개의 접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W만큼의 폭의 자기장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지면 밖으로 나오고 화면 밖으로 나왔다고 생각하고 전자가 이렇게 통과를 하면 QB 크로스 B, 즉 로렌츠의 힘을 받기 때문에 오른쪽을 써서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전자의 방향은 반대로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전자는 위로 이렇게 힘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위로 이렇게
이륙을 하게 되는데 그 이륙하는 각도 알파 프라임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트랜스퍼스 모멘텀을 갖고 우리가 이걸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수직 방향으로 받게 되는 모멘텀이 얼마냐 갖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고전역학에서 아시다시피 힘에다가 그 힘을 받는 시간 델타 t를 곱하면 그게 모멘텀 차이가 되겠죠. F 곱하기 델타 t가 델타 p가 될 텐데 따라서 델타 p의 그 트랜스퍼스 성분은 QWB가 될 겁니다. QWB. 그러니까 W가 폭이 되겠고 Q가 charge 양이 되겠고 B가 바로 자기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각도 알파 프라임은 결국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트랜스퍼 모멘텀과 바뀌게 되는, 즉 추가로 느끼게 되는 델타 PZ를 우리가 같이 비율로 생각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알파 프라임은 P분의 QWB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전역학과 양자역학 간의 그 상관관계를 본 심플한 아주 간단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알파 프라임은 P분의 델타 PG는 P분의 QWB가 되고요. 양자역학적으로 했을 때는 알파는 L분의 델타 X인데 H바분의 람다 바 QBW가 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만약 같다고 치면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람다 바는 P분의 H바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저기 QBW는 같은데 지금 다른 게 왼쪽엔 P분의 1, 오른쪽은 H바분의 람다 바죠? 그래서 람다 바는 P분의 H바, 즉 모멘텀 P는 람다 바분의 H바 혹은 람다분의 H, 즉 파장의 역수의 비례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저희가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모멘텀이 되겠죠. 그래서 요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그 등식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번 장에서는 몇 가지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한 분석으로부터 우리는 양자역학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자주 쓰는 벡터 포텐셜 A가 실제 고전역학적인 힘을 어떻게 발휘하게 되는지, 즉 델 크로스 A를 통해서 발휘하는 상황을 이해를 했습니다. 양자역학에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두 경로 사이의 간섭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상 차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위상 차이는 항상 벡터 포텐셜이 우리가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그 미분값이 무엇인지에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자, 이런 벡터 포텐셜, 그리고 A, 그리고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 phi는 사실 양자역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와 모멘텀을 표현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설명이 가능토록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퀀텀 일렉트로다이나믹스, 양자 전자기학에서는 벡터와 스칼라 포텐셜을 실제로 기본 양으로 두고 방정식을 풀어서 맥스웰 방정식을 대체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조금 어드밴스된 부분이라서 여기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전기나 정자기학에서는 맞는데 이게 다이나믹스가 되거나 일반적인 상황에선 맞지 않는 그러한 수식들에 대해서 잠깐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포즈해 주시고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유명한 쿨롱 법칙, 즉 F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R제곱분의 Q1, Q2가 항상 맞지 않는다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렌츠 힘은 항상 맞는다. 그리고 가우스 법칙에서 말했던 1법칙 델.E는 입실론분의 로는 항상 맞는다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정자기학에서 얘기했던 것들도 잘 눈여겨보셨다가 실제로 어디에만 쓸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포아송 이퀘이션에서 라플라시안 풀사이가 마이너스 입실론분의 로가 반도체 소자공학이라든지 굉장히 느리게 바뀌는 계에서는 많이 쓰이는 그런 공식이지만 다이내믹스 즉 웨이브 쪽으로 가거나 또는 빨리 변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보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럴 때 벡터 포텐셜과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을 우리가 잘 섞어서 써야 됨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관련돼서도 우리가 정전기, 정자기에서는 로파이와 JA의 함수로 우리가 쉽게 표현했었는데 다이내믹스에 가서는 일렉트릭 필드와 B 필드만의 함수로 우리가 표현함을 이해하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